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입니다.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좀 뜻깊은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산증인이신 김형석 교수님을 오늘 모시고 좀 생생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예, 예. 지금 올해 교수님 연세가 104세라고 이제 며칠 지나면 만 103세가 끝나죠. 다음 주가 생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아유, 정말 상투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건강하시고 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 그 젊은 사람들 중에도 김형석 교수님 하면은 팬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건강하신 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이 좀 앞으로 더욱 더 건강하게 앞으로 20년, 30년 얼굴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도야 국보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국보입니다. 이미 국보.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 교수님이 1920년생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하자면은 태어나 보니까 일제 강점기였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일제 강점기 좀 어땠는지. 그 시대를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좀 다 생각이 다른데요. 내가 사는 때는 친일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적었고요. 공무원들 또 이제 일본 정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모두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이라고 할까요? 독립에 대한 기대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뭐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 좀 제일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평양에서 이제 숭실중학교라고 기독교 전통이 강하고 민족의식이 강한 중학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한국 민족이다. 그 생각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에 일본 정독부가 우리 학교는 이제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교장이 미국 선교사기 때문에 폐교를 시킨다. 신사참배하고서 학교에 다니든지 아니면 학교 문 닫는다. 그래서 이제 평양의 유지들이 모여가지고서 500명이나 되는 학생을 일본 학교를 보낼 수는 없고 누군가가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교장이 돼서 이제 학교를 살려야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 정두현 교장이라고 그 당시 숭실젊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교회 장로인데 그분이 이제 그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져야겠다고 오기로 하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사이에 신사참배를 하고도 학교를 다녀야 하느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를 그만둬야 하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윤동주 시인이 나하고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넌 어떡할래? 그랬더니 나는 신사참배 할 수 없으니까 만주로 다시 가겠다고. 나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나 뭐 이제 분위기를 보아서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퇴를 했거든요. 우리 나이 17살인데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시골서 자전거를 이제 통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선 학교는 못 가니까 교복도 못 입고 이제 시립도서관에 가서 9시에서 5시까지 책을 읽다가는 5시 되면 또 집으로 돌아오고 지금 생각하면 글쎄요, 그래서 괜찮지 하지만 그때는 그게 참 그 뼈저린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그 윤동주 시인하고는 동기동창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뭐 17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럼 윤동주 시인이 그때부터도 시를 잘 썼습니까? 이제 윤동주 씨는 내가 그때 보면요, 그 내가 제일 깊은 인상이 민구하니 저 윤동주는 저거 병아리 시인인데 지금은 이 다음에 커지게 되면 예. 사회를 울리는 큰 닭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이 다음에 뭐 시인이 되겠다, 소설을 쓰겠다, 뭐 학자가 됐다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예. 교회 학교니까 혹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나 되려나 그래서 그 정도 생각도 없었는데 그 친구 아주 병아리는 병아리지만은 시인은 시인이거든요. 하고 또 황순원이라고 이제 소설가가 있었어요. 예, 아주 좋은 분이죠. 예. 그분이 조금 선배인데 예. 그 선배도 이렇게 쓱 보면 나는 50, 60이 돼도 시인이다 말이죠. 예. 그래 나는 이제 나도 저렇게 나 자신의 인생에 뭐 있긴 있어야겠는데 언제쯤 될까 이제 그런 고민도 있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도산 선생을 배우니까 이제 제일 이제 강하게 느껴진 게 민구한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봐야겠다. 아니 그러면 이제 윤동주 시인은 동기동창이시고 아까 소나기 황순원 선생 좀 소설가는 선배고. 좀 선배시고 예, 예. 그럼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겁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는 어리고 도산생 이제 연세가 높으니까 그런데 우리 고향도 같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도산 안창호 고당 이제 조만식 이건 항상 있었죠. 하고 조만식 선생은 또 우리 중학교 선배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사표라고 할까요? 평생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인으로 자라는데 그 도산 선생에게서 내가 기독교 신앙의 한 차원을 좀 높였어요. 어떻게 신앙관이 그럼 좀 바뀌셨습니까? 도산 선생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한 목사님이니까 신앙의 그릇이 작고 도산 선생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기독교 신앙이니까 그릇이 크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선생 설교를 가만 듣고 보니까 교회 가면 이제 우리 교리가 많지 않아요. 교리가 없고 전부가 진리뿐이에요. 교리보다 진리.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당시 어렴풋이 느낀 게 민구한이 기독교는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독교 정신이 필요하다. 그걸 도산에게서 배운 거죠. 예. 제일 좀 어려운 때에 그분들한테 배운 것이 지금 날 만들어줬다고 할까요? 그럼 그 어려울 때 특히 일제치하의 그런 환경 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런 설교 예. 또 그런 것이 우리 교수님의 이제 철학, 신앙 이런 데 상당히 애국심 이런 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윤동주 같이 시인도 못 되고 황선원 같이 소설가도 못 되지만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건 이제 생겼죠. 그러다가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때 철학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 간 다음에는 이제 마음속에 나는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자로서 내 생애를 바치게 될 것 같다. 그때 이제 나는 날 찾은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설교 듣고 이러실 때가 교수님이 한 17, 18 그럴 때고 그럼 이제 5년, 6년 지나서 이제 1945년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혹시 그때 45년 8월 15일 이제 천지가 개벽을 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생생하게. 근데
하여튼 우리 시대에는 해방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났거나 제2의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해방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느끼니까요. 내가 좀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요.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할 때가 왔다. 다시 의미가 생겼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을 맞이했죠. 어제 이제 혹시 교수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저희 그 미국에서 돌아가신 독립지사가 계십니다. 1923년에 TV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아주 우리나라에 인기 있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황기환 지사가 100년 만에 유해를 어제 이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아주 멋있는 대사가 뭐냐면은 아주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한 대사가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이런 거였는데 그야말로 그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동안 희생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수님 친구도 또 계실 거고 스승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그때 내가 이제 해방될 때 25살이었거든요. 그 25살인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나라 밖에서는 이제 무장투쟁도 하고 임시정부도 만들고 그랬고요. 우리 이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일운동이라고 할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맹관이 무엇을 하든지 같은 분야에서 일본 사람보다는 앞서자. 예, 운동을 해도 일본 사람보다 앞서고 아까 나 숭실학교 얘기했는데요. 우리 숭실학교 축구팀이 그때 일본 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 우리 마음속에 뭐 하든지 일본보다 앞서자. 그게 애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 경찰이 있고 나 같은 사람 이제 뭐 학도병을 거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밖에 잘 못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관이 일본 정부에 협력하지 말자. 이제 그거죠. 그런데 그 세력이 임시정부가 밖에서 생겼던 것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100년인데 나 그 소식 들을 때에 처음 느낀 게 민관이 우리 국내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자나깨나 조국 생각밖에 못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요. 우리 지금 이제 미국에 이민들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는데 이제 내가 아는 친구들도 이제 가고 그런데 이민 1세는요. 미국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미국보다는 우리보다도 더 한국 걱정해야. 그런 이제 1세 이민 간 사람들은 내가 우리 안에 있어서 조국을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나 그래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예. 하고 심지어 이제 어떻게 되면 왜 조국을 버렸느냐. 그런데 나는 그 1세들한테는 한국을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